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인데 뭐 여기는 뭐 별표 3개 하셔야 되고 여기도 1차도 하나, 2차도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2개는 꼭 나올 정도로 1차, 2차 모두 정말 중요합니다. 자, 내용들을 꼼꼼하게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여기도 이제 케이스 문제 형태가 약간씩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을 볼까요? 주택임대차. 저기 민법에 임대차가 있을 겁니다. 근데 주택만 따로 떼서 그 정말 여긴 특별합니다. 그리고 상가만 따로 떼서 보호를 해주겠다. 처음에는 주택이 먼저 있었고요. 84년이니까. 그리고 상가도 2002년 우리 월드컵에 4강까지 갔을 때 그입니다. 그런 날이 없을 것 같은데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2년도에 주택만 사람이냐 상가도 임차인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호를 해달라고 해서 따로 보호가 됐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가장 최근의 법이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자, 주택 그리고 상가 이 2개가 이제 특별한 법이다. 합니다. 임차인만 강하게 보호하겠다. 자, 임대인은 아예 안중에도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차인 불리하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무효가 되니까 실무할 때 정말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자, 1년으로도 성립하고 2년도 성립하는데 괜히 또 1년 계약서 써놓고 1년만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임차인이 2년 살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또 갱신 요구까지 생겼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주택임대차는 어디에 적용되느냐입니다. 당연히 주택. 근데 주택과 그리고 주택이 아닌 부분이 좀 섞어져 있다는 겁니다. 한 반 정도 일부였을 때입니다. 정확하게 몇 퍼센트냐 이런 것들은 안 나오고 계입니다. 일부가 주택이라고 했을 때 한 3분의 1은 안 된다. 그런 판례는 여기는 조금 있고 계입니다. 일부가 주거용이었을 때 그냥 아무 소리 하는 일부 그러면 그래도 적용된다. 다 전부도 적용되고 일부도 적용되고 계입니다. 너무 적은 일부는 적용되지 않겠지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일시사용 정말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내봤고요. 2번째 줄에 있습니다. 일시사용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입니다. 보호해줄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잠시만 그입니다. 잠시만 병치료 때문에 잠시만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사원들 연수교육한다고 한 6개월 이런 것들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일시사용은 적용이 없다. 보호해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가치가 없다. 결혼시입니다. 거기는 보증금이 있고 월세 있어도 보호 안 된다. 경매당했을 때는 보호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라. 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이제 공부상, 그냥 공부상으로만 따질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공장 창고도 개조했다. 동의는 받아야 됩니다.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전입신고도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보호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주거용 오피스텔. 전입신고가 돼 있다. 그것도 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냥 공부상으로 건축물 대장, 등기상 증명서로만 여기는 무조건 주거용이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범위가 좀 넓다. 좀 넓다는 것을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실무할 때 다 만나게 되니까 조심하시죠. 그리고 외국인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외국인 어떻게? 전입신고 못할 건데 아니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머무르는 거. 체류지를 신고 있을 때 또 바뀌면 체류지 변경 신고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거주하고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고 이러니까 보호가 된다고 해야지 외국인은 보호 안 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외국인도 보호가 돼.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처럼 사용대차 무상인 것들 보호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입니다. 무상 보증금이 없는데 그걸 보호해 줄 리가 있겠냐고 입니다. 콘도 그다음 불법으로 주택을 개조했을 때 적용된다 안 된다 그 보호해 줄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적용을 안 해줘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법인도 무조건 보호를 안 해주는 건 아니고요. 중소기업 그 다음에 주택공사 지방공사 이런 쪽은 보호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특별한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적용된다. 자, 원칙은 법인은 적용 없는데 전입신고를 못하니까입니다. 하지만은 예외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2번째가 이제 대항력. 우리 대항력은 꼭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대항력부터는 이제 참고를 좀 해놓으셔야 되고요. 이제 2번째가 이제 대항력. 자, 462페이지입니다.
자, 바로 이제 대항력은 462페이지인데 대항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당연히 우리 대항력은 상당히 좀 중요할 수가 있을 겁니다. 대항 할 수 있는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이제 등기를 해야 될 건데 준이 등기를 해주나요?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은 두 가지를 먼저 갖추라는 겁니다. 두 가지. 먼저 열쇠 받고가 이제 인도인데 거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열쇠를 받아라 입니다. 열쇠 받아라. 그래서 이제 점유. 자, 점유나 그리고 가장 편한 말은 거주 그럴 겁니다. 살아라 입니다. 전신고해놓고 안 살아. 뭐 잠시 안 사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아예 안 살다시피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입증한다고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전입신고를 하나 갖고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전입신고를 요거 동시입니다. 요게 이제 주민등록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주민이라고 등록을 해라.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보호해주는데 조심하실 게 항상 다음 날. 그럼 등기가 똑같은 날 그러면 밀린다. 다음 날 언제부터라고요? 다음 날 0시부터 보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루가 밀려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했을 때 이제 우리 대항력이 있다 없다 이런 케이스 정도를 점검을 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례를 먼저 보시면요. 먼저 1번의 A주택은 보호가 될까요? 안 될까요? 갑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한번 그냥 간단하게 연도를 한번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2000 바로 이제 21년 그리고 이제 한 5월로 볼까요? 5월 한 20일 정도에 20일 정도에 이제 똑같이 들어왔다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잘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갑이 전입신고 했었고 이제 그리고 이제 전입한 다음에 거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놨네요. 확정일자까지 받아놨는데 갑자기 이제 여기서 은행도 똑같은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은행에서 여기도 이제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근저당을 설정했을 때 보호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이제 거의 뭐 집값은 한 1억 정도 되는데 뭐 저당권이 한 8천만 원 정도 됐을 때입니다. 8천만 원 정도 됐을 때 그러면 보호가 될까요? 안 될까요?입니다. 그래서 이 집 시세가 이제 한 1억 정도다라고 예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많이 뭐 복잡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점검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비주택을 한번 와볼까요? 비주택. 비주택에 이제 누가요? 을이 살고 있었을 때. 근데 여기는 이제 조금 날짜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도 이제 2021년 그리고 이제 먼저 5월. 5월 이제 여기는 21일입니다. 20일에 이제 여기도 이제 을이익입니다. 먼저 열쇠 받았네요. 그럼 이제 전입신고 했네요. 여기입니다. 전입신고하고 거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았다. 확정일자 받았는데 근데 다음 날 그랬다는 겁니다. 다음 날입니다. 그러면 5월. 5월 21일입니다. 5월 21일에 여기도 이제 국민은행에서 근저당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저당. 근저당인데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이 거의 1억인데 여기도 8천만 원 정도로입니다. 그럼 낙찰 금액도 한 8천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C주택을 보실까요? C주택은 바로 여기 이제 누군데 바로 이제 병인대입니다. 병인대. 먼저 보셔야 될 게 이제 여기는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놨다는 겁니다. 그 후에 근저당이 있고 그 후에 전입신고 있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기 이제 2021년 언제냐면 이제 5월 20일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놨습니다. 확정일자 먼저 받았다입니다. 확정일자 빠릅니다.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5월 그리고 이제 22일 5월 22일에 이제 여기는 근저당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저당이 들어왔고 또 여기도 이제 한 8천만 원 정도 되고입니다. 그리고 낙찰 금액도 거의 8천이고 게입니다. 그다음 이제 5월 25일 보실까요? 5월 25일에 이제 누가요? 병이 게입니다. 병이 전입신고했네 게입니다. 전입신고하고 거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확정일자는 이미 받았으니까요. 전입신고 거주를 언제 했을 때? 5월 25일에 했을 때. 당력이 있을까요? 배당은 어떻게 될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4번에 이제 여기 이제 D주택 보실까요? D주택 101호, 201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주택의 누구? 바로 이제 정은 보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전입신고를 또 먼저 해놨다는 겁니다. 지금 약간 복잡하실 겁니다. 여기도 이제 2021년
먼저 자, 5월에 보실까요? 5월 20일입니다. 자, 5월 20일에 자, 먼저 전입신고를 해놨고 전입신고하고 나서 거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열쇠는 받았겠네요. 인도입니다. 열쇠 받아서 살고 있다. 입니다. 그다음 이제 5월 21일 보실까요? 5월 21일 그 다음 날 갑자기 근저당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전입신고할 때는 없었는데 입니다. 근저당 여기도 한 8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 이제 5월 이제 여기 이제 25일 보실까요? 5월 25일에 누가요? 정의 그리고 확정일자를 또 받아놨다는 겁니다. 확정일자 받아놨다. 확정일자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 입니다. 낙찰금액 한 8천만 원밖에 안 나왔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배당은 어떻게 될까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이렇게 4가지 정도만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요. 나중에 실무하실 때 어느 경우도 풀 수 있을 정도로 여기는 어느 정도 정리를 다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꼭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은 날 보실까요? 하필이면 같은 날 전입신고하고 거주하고 확정일자까지 다 받았는데 그리고 근저당이 똑같은 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항상 전입신고 거주는 이게 대항력인데 대항력인데 날짜 5월 20일에 찍혀 있어봐야 소용없습니다. 항상 대항력 있었을 때 확정일자도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언제라고 했나요? 다음 날 효력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 밀리겠네요. 입니다. 자, 전입신고 거주가 5월 언제라고요? 21일. 5월 2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확정일자까지도 5월 20일이 아니라 5월 2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 근저당 언젠가요? 근저당은 당일, 바로 당일 계입니다. 그럼 언제라고요? 5월 20일 계입니다. 그러면 줄을 서십시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냐 계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아래쪽에 오게 생겼잖아요. 자, 같은 날이라고 해도 여기는 대항력이 다음 날이니까 여기는 오히려 말소 기준 권리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순위가 어떻게 됐을 거고요. 자, 1순위가 이제 당연히 근저당이고 줄을 서십시오. 그럼 근저당이고 자, 2순위가 이제 날짜는 같았는데 소용없다는 겁니다. 대항력은 다음 날이요. 갑에 뭐라고요? 대항력. 자, 대항력이다 보니까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 아래에 있네요. 대항력을 갖추었지만 대항력은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갑은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런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중개 잘못했네요. 그러면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갑은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갑은 이제 대항력이 없는 경우고 자, 그러면 자, 우리 시험 문제는 뭐 배당까지는 안 물어볼 건데 배당은 어떻게 되겠냐고 합니다. 낙찰 금액 딱 8천만 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누구만요? 근저당 국민은행만 배당, 자, K은행 바로 딱 날짜 금액 8천이면 이렇게입니다. 8천만 원이면 8천만 원 받고 끝. 아예 배당이 없다는 겁니다. 배당도 없고 대항력도 없고 그럼 낙찰자가 들어왔을 때 돈 주세요 해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중개를 잘못한 개업 공인주사한테 찾아갈 거 여기입니다. 그럼 꼼짝없이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험합니다라고 설명을 했어야 되고 그래도 들어가겠냐고 해서 들어갔을 때 우리 개업공사한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보실까요? 여기 이제 하루 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러면 5월 21일은 똑같다는 겁니다. 5월 21일 여기 이제 효력 발생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을 좀 따져보시라는 겁니다. 시간까지 따집니다. 시간 그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는 정말 근저당하고 당일이니까 같지만 시간이 몇 시라고요? 0시입니다. 0시부터입니다. 0시부터 효력 발생. 근데 근저당 등기소 문 여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공공기간 9시입니다. 지가 아무리 빨라봐야 9시. 그러면 자, 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이제 바로 이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던 을이 만약에 8천만 원 그러면 8천만 원 먼저 배당받습니다. 은행이 이런 짓은 절대 안 할 겁니다. 전출을 해라 그랬을 겁니다. 세대를 다 하니까 하고 돈 빌려주니까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이론적으로는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1순위는 시간이 빨라서 누구라고요? 을이입니다. 그리고 2순위가 이제 저기 이제 국민은행이라고 해서 이제 은행의 근저당. 이라고 쓸 때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있다. 여기는 대항력이 있다는 겁니다. 배당도 가장 빠르다. 확정일자도 있었으니까 들이댈 거니까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대항력이 당연히 을은 이제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 있냐고 없냐고 자꾸 물어본다는 겁니다. 있다. 요즘은 케이스 문제를 오히려 잘 내고 있습니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긴 보실까요? 확정일자는 먼저 빨랐다는 겁니다. 확정일자는 먼저 빨랐다. 근데 대항력 없는 확정일자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먼저 받아봐야 의미 없어요. 이사 들어가야 돼요. 거주해야 돼요. 입니다. 전입신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효력 자체가 없는 거고요. 그럼 언제라고요? 전입신고한 25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다음 날이라고 했구만요. 입니다. 5월 그리고 언제라고요? 26일 0시부터 이제 대항력이 발생하고 입니다. 병은 여기는 대항력이 이제 발생한다는 겁니다. 대항력 발생하니까 말소 기준 권리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1순위 여기가 2순위에 입니다. 여기가 정말 1순위고 그다음 누구요? 을은 병은 이제 여기가 2순위가 됩니다. 2순위가 되면서 말소 기준 권리 아래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병은 이제 대항력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항력이 여기는 없다. 없으니까 8천만 원 낙찰대금 나왔다. 8천만 원 근저당 받으면 끝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도 중개를 잘못했던 개업공인주사한테 쳐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 뛰어내려요. 개업공인주사한테 쳐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 네 번째는 요 D주택도 정말 이제 그러니까 우리 경매 나왔을 때도 이런 경우는 좀 까탈스러울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쟁자가 많지 않아.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확정자가 먼저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배당도 빠른 것 같기도 하고 개인 낙찰 금액 높게 썼다가는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못 받으니까 신경 안 쓰겠지만요. 여기 안 나가라고 버틸 건데 못 나가 버틸 건데 그입니다. 근저당만 다 배당받고 그입니다. 그다음에 자 D주택 보실까요? D주택 여기는 정말 아주 경계를 크게 해야 될 겁니다. 자 먼저 자 근저당보다 먼저 뭐라고요? 자 거주는 있었어요. 전입신고는 있었어요. 입니다. 그러면 이미 대항력은 발생했다는 겁니다. 시간까지 따진다고 했잖아요. 입니다. 자 21일 그리고 언제라고요? 0시 여기는 9시 여기입니다. 빨라봐야 여기입니다. 뭐 등기소 한 6시 정도에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후 6시 문 닫을 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대항력이 정은 대항력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어서 버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확정일자가 5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낙찰 금액 딱 8천만 원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기입니다. 먼저 자 근저당이 확정일자 날짜보다 빠르니까 먼저 8천만 원 누가 배당받는다고요? 근저당 다 털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확정일자가 늦어도 뭐는 빨랐었다고요? 대항력은 빠르다는 겁니다. 그 대항력이 뭐라고요? 낙찰자한테 돈 주세요. 라고 해서 낙찰자한테 5천만 원 다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위가 늦으니까 배당은 못 받습니다. 8천만 원이었을 때입니다. 8천만 원 은행이 다 가져가니까 입니다. 그런데 대항력이 있으니까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낙찰자한테 5천만 원 주세요. 라고 대항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정은 이제 대항력이 있고요. 그 대항력이 바로 누구든지 다 8천만 원, 5천만 원 내놔라고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낙찰자가 부담해야 돼. 이런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괜히 막 1억 정도의 시세 그리고 한 8천만 원 낙찰받았다고 좋아할 건데 1억 3천이네입니다. 5천만 원 인수하니까. 괜히 잘못 들어가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보증금 1천만 원 날려도 5천만 원 떠안고 가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전세나 월세 안고 사는 거다라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항력, 자 이렇게 케이스별로 보시면 대항력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거니까요. 대항력을 꼼꼼하게 한번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실무할 때 다 만날 거예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대항력 항상 우리 다음 날 제일 아래에 있네요. 다음 날 언제부터 0시로부터 날짜가 달라져. 오늘 이사 와도 내일이다 합니다. 0시부터 효력이 새로 생긴다. 날짜가 달라진다. 근저당 전세권은 당일인데 임차권 등기도 당일인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 많이 줬다고 뭐 압류 가압류도 당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에 우리 주택임차인의 전입신고는 돈 안 들었다고 다음 날로 좀 서럽게 한다는 겁니다.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63페이지 이제 제3자한테 대항력은 다음 날 0시다. 꼭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출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재전입했을 때 그리고 그것도 또 다음 날에 새로운 대항력이 생긴다. 없었던 근저당이 들어왔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가족, 계약자가 남편인데 부인이나 자녀를 두었을 때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자가 남편, 가족이 먼저 들어가서 살아도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계약자가 남편이 가족을 통해서 간접 점유한다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호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나중에 세대를 합쳤을 때도 하여튼 괜찮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계약자가 꼭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전입신고를 잘못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연립주택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좀 가파랐을 때, 그리고 또 지하가 있었을 때, 그게 101호인지 201호인지 아니면 지하인지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뭐 건축법에서 배웠잖아요, 게입니다. 자, 그런 부분이니까 이제 지하인지 101호인지 201호인지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표시해서 그리고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보호 자체가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도 정말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이나 호수가 잘못 기재가 됐다.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은 괜찮습니다. 다중, 그리고 다가구 이런 거는 집원만 기재되면 된다는 겁니다. 왜? 한 사람 집이니까 그래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내용. 우리 경매가 됐을 때, 상속이 됐을 때, 매매가 됐을 때, 대항력은 그대로 발생. 대신에 우리 경매 쪽에서는 아까처럼 이제 말소기준 권리가 없었을 때에는 대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기 4번처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속기간이 있는데요. 자, 계약기간을 1년이라고 해도 몇 년이라고요? 2년. 2년까지는 보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2년도 못 살고 나간다? 너무 억울하다. 합니다. 이사병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호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여튼 1년 계약해도 얼마 주장할 수 있다? 2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가 이제 갱신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자, 6개월에서 2개월로 이제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1개월 그랬었습니다. 지금 이제 2개월로 달라졌어. 입니다. 정말 여기는 좀 짧습니다. 너무 빨라도 안 된다. 6개월. 너무 늦어도 안 된다. 입니다. 1개월도 안 남아가지고 나가라.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겠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입니다. 3개월 후에나 나갈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이제 6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 그리고 뒤에가 문장이 어렵습니다. 뭐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그 뜻을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무슨 안 했다는 소리를 3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아무 소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올려달라 소리도 없고 나가라 소리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 소리가 없이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묵시적으로 갱신된 거다. 우리 자동연장, 법정갱신, 그리고 묵시적 갱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연장됐을 때에는 얼마로 보겠다고요? 아무 소리 없었네. 또 2년 그입니다. 2년이 최단기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 이제 옆에 보니까 더 싼 집이 있으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임차는 골라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2년도 살 수 있고 그만한 집이 없으면 옆집에 더 싼 집이 있으면 3개월 주장해서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단 2년이나 3개월 중에서 선택해라. 근데 누구만 있다고요? 임차인만. 임대인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또 가불로 표현해갖고 임대인이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2년은 아예 누구 주장, 여기는 임차인만 주장. 3개월도 누구만 주장, 임차인만 주장. 자, 문장에서 잘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에서 이제 묵시적 갱신이나 저기 최단 기간도 인정 안 된다는 게 연체회계입니다. 연속 2번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으로 따집니다. 금액으로.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번인데, 횟수는 2번인데, 중간중간에 얼마씩 입금했다. 그러면 2번 갖고는 나가라 못한다는 겁니다. 괜히 나가라 소리에다가 나가서 이사비용 청구합니다. 중개 수수료 청구합니다. 중개 보수를. 큰 문제가 되니까 조심해라. 우리 설명할 때도 조심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뒤쪽에 이제 정리를 좀 잘 해놨고요. 갱신계약의 성립. 바로 이제 갱신계약의 성립이라고 해서 이제 자, 지금은 또 이제 2년으로 갱신하겠다. 이런 것도 이제 갑자기 생겼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무 소리가 없었을 때 만기 6개월에서 2개월로 이제 달라졌다. 입니다. 여기도 뭐 12월 10일 후 이렇게 얘기했지만 일단 우리 법에서는 그냥 2개월로 보고 있다. 입니다. 6개월에서 얼마? 2개월 사이로. 그때 이제 나가라 소리 없었다, 나간다 소리 없었다 라고 했을 때는 갱신된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이제 우리 임대는 그냥 2년 입니다. 2년이 적용이 되고, 자, 임차인만 신났다, 그만한 집이 없다 그러면 2년, 옆에 더 싼 집이 있다 3개월 나간다 하면은 3개월 만에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꼭 2년 살라고는 안 했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 세 번째가 이제 계약갱신 요구.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들어오면서 바로 자, 임차, 주택에 이제 뭐 3법 하면서 많이 방송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을까요? 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만료입니다. 6개월에서 얼마 사이? 2개월 사이에. 너무 정말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고, 그 2개월 사이에 여기 이제 뭐 합시다? 갱신합시다. 그리고 5%입니다. 2년에 5%라는 겁니다. 자,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뒤에 보실까요? 갱신을 요구했을 때 이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묵시적 갱신역입니다. 갱신 요구입니다. 묵시적 갱신됐을 때는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갱신합시다. 그러면 예. 정말 형성권을 날립니다. 단독행위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예 소리밖에 못한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은 저기 이제 상가 쪽에서도 유사하게 있었을 겁니다. 여기는 독특하게 직접 거주가 하나 더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갱신 요구 못 들어줘야됩니다. 나가, 뭔 2년이요? 나가라고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여튼 원칙은 받아주는데 못 받아주는 경우도 있다. 임차인이 잘못됐을 때는 나가야지. 이런 소리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법 볼까요? 또 여기다 3기라고 할 건가요? 여기입니다. 2기. 차임을 주택입니다. 주택은 2번 연체했을 때 갱신 요구하면 나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단 기간도 보호를 안 해줄 거고요. 묵시적 갱신도 보호를 안 해줄 거고, 갱신 요구도 보호를 안 해줄 거고, 그입니다. 자, 임차인이 본인 도리를 안 하는 데입니다. 자, 월세 내는 게 가장 중요한 도리다. 법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임차인이 거지,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기는 임차를 했을 때 주거용으로 쓴다고 하더니 갑자기 막 영업용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학원 과외를 하지 않나? 이러면 여기는 애들 막 불러다가 과외하고 갑자기 막 점찜이 되고 이런 것들은 나가라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거짓으로 임차했잖아요. 그입니다. 주거용으로 쓴다고 하는데 이상한 목적으로 써. 그러면 나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그리고 세 번째 보실까요? 여기는 공탁은 아닐 거라는 겁니다. 상당한 보상을 했다. 그러면 어차피 보상받고 나가는 거니까 합의를 본 거니까 임차인이 합의 안 할 수도 있는데 그입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해서 이제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는 서로 합의를 했으니까 뭐 500만 원 괜찮네 했으면 그거 받고 나가야지 못 나가라고 다시 갱신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금반원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여기 이제 일부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목적 주택의 전부나 그리고 일부도 들어갑니다. 뭐 했을 때? 전대했을 때. 전대 양도 다 들어갈 겁니다. 무단으로 전대하게 되면 나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동의도 안 받고 그입니다. 그리고 민번에 이제 자고 일어나면 벽돌 한 장씩 뺀다가 나오네요. 자, 임차인이 주택에 그리고 일부, 전부나 일부를 여기는 아예 그냥 고의. 그리고 그냥 과실이 아닙니다. 중대한. 거기 중대한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시험장 갔더니 고의나 그냥 과실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과실은 괜찮아요. 그입니다. 고의는 무조건 나가 할 수 있지만 자, 의도적으로 아예 집을 파손시키니까 벽돌을 빼니까 여기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겁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그입니다. 의도적으로 과실로 중대한 과실로 뭐 했을 때 집을 파손시켰을 때에는 나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비호권에 이제 전부 또 여기도 이제 일부가 있습니다. 일부가 멸실돼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입니다. 아예 태풍 불어서 지붕이 그냥 뚜껑이 열렸네 이러면 나간다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큰 홍수 태풍 때문에 그냥 집이 일부가 파손됐다. 라고 했을 때 비들어온다 나갈래요 라고 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임차인 쪽에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수리 때문에 나가세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비용 받고는 나가겠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이제 우리 임대인이
자, 아래에 해당되는 사유는 이제 주택의 전부나, 그리고 여기는 일부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대부분. 여기도 대부분에다가 말장난 정말 심하게 해볼 겁니다. 중대한. 그리고 여기는 일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거의 대부분입니다. 5층 그러면 한 4층, 거의 5층까지 다 하게입니다. 뭐 1, 2층만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일부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그다음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목적물의 점유를 회수할 필요가 있을 때, 회복할 필요가 있을 때 재건축 들어간다 입니다. 붕괴음도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당신 때문에 어떻게 계속 재건축을 못하냐고. 그러니까 여기는 나가라고 할 수가 있다 입니다. 근데 그 아래 이제 계획을 분명히 얘기를 해줬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갑자기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약할 때 그런 계획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아래 이제 보시면 공사 시기라든지 아니면 소요기간 등을 포함해서 철거나, 그다음에 여기 건축 계획을 이미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알려야 된다고. 자, 고지를 하고 그 계획에 따랐을 때지 아무 소리 없다가 이런 것들은 안 된다. 또 임차인 뒤통수 치냐고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안 돼. 하다 우리 민법에서는 비겁하지 말아라 입니다. 한입 갖고 딴 말하지 말아라. 뒤통수 치는 거 안 돼.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번 쪽에서는 자, 건물이 정말 노후, 그 다음에 훼손 또는 일부 멸실 등 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었을 때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위험을 안고 어떻게 살겠냐고. 나가라고 해야지.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법령에 따라서 이제 다른 법령에 따라서 저기 정비법 같은 철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은 당연히 여기는 나갈 수밖에 없다. 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정비법에서는 아직 주택임대차까지도 보호를 못 해준다. 상가도 보호는 안 된다. 어차피 재건축 가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용보호는 정말 조심하실까요? 요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정말 많았습니다. 내가 살게. 그러면 2년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아예 없애야 그냥 임차인이 편하게 살았을 건데 2년 그냥 사는 거 아니요. 임대인이 들어온대.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늦게 얘기하면 안 될 거고 게입니다. 그다음 이제 이용번에 보시니까 8번째 게입니다. 정말 팔딱팔딱 뛰겠네. 임대임, 직계 존속이나 비속을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나 아버지가 아니면 내 아들이 그것도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존속이면 할아버지도 괜찮겠네요. 아래 손자도 괜찮겠네요. 맞아요. 입니다. 형제자매는 아닐 거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존비속이 아니라 똑같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옆에 이제 비속을 이렇게 포함할 건데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를 할 경우 임대인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는 겁니다. 근데 2년 살아야 됩니다. 괜히 그냥 산다고 해놓고 1년 만에 매매. 이거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은 꼭 설명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자, 2번에 몇 번에 그리고 몇 년으로 여기는 또 얼마를 증액 청구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가로 넣기 같은 거 아주 좋아합니다. 2년에다가 가로 해놓고 5%에다가 가로 해놓고 얼마게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2번. 2번 보실까요? 계약갱신 요구권은 얼마라고요? 1회도 가로해 볼 수 있겠느냐. 몇 번이냐고. 한 번에 한해서만 가능해. 계속되는 게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1회 한해서 행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은 얼마입니까? 2년. 그래서 이제 2+2라고 합니다. 2+2로 4년 동안 잘 쓸 수 있습니다. 1+5이 아니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이제 자, 세 번째 보시면 이제 전 임대차 동일한 조건으로 보고 그다음에 차임은 이제 거기가 이제 5% 안에서 청구할 수가 있고 자, 2년에 5%라는 겁니다. 2년마다가 아니라 딱 2년으로 가능한데 2년에 5%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년에 5%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꼭 생각나셔야 되고 이 정도는 정말 너무 기본이다라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 이제 자, 5번 쪽에서 이제 정말 실제 목적 주택에 그다음에 거주를 거주하려는 사유로 갱신 거절을 했다가 그다음에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도 그다음에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한테 뭐 했을 때 양도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손해배상 사례도 3가지 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하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6번째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내용들 3가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뭐 2년분 이내, 3개월분 이내,
그리고 손해배상액이네라고 세 군데를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거기는 이제 2년에다가 가로, 3개월에다가 가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가로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기 막 갱신요구 전체를 가로를 해놓고 한 가로가 5개 나올지도 몰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쉽게는 분명히 안 줄 거고요. 자, 그럼 이제 6번째 손해배상 보실까? 갱신 거절 당시에,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예정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다음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큰 금액. 거기에 큰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쓸까요? 시험장 갔더니 적은 금액을 이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시험 문제 거의 뭐 예상됩니다. 큰 금액이다. 가장 큰 금액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기억 보실까요? 저 끝에 이제 3개월 분 월세가 있었을 때는 3개월 분이다. 자, 보증금도 월 차임으로 여기는 환산을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10,000원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기업번호 이제 갱신 거절 당시의 월 차임. 그리고 이제 가로를 잘 보시면 이제 여기도 보증금은 월 차임으로 환산을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곱하기 개수가 있겠다. 자, 2.5%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월 차임, 월 환산 월 차임, 환산 월 차임으로 환산을 보증금도 하고. 그럼 뒤에 보실까요? 그리고 몇 개월 분이라고요? 3개월 분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이제 1억에다가 월세가 50이었다. 그냥 150만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도 환산을 또 한다는 겁니다. 1억에도 5천에도 보증금이나 전세금이 있으면 그입니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50만 원에 3개월은 150만 원만 따지는 게 아니다. 그럼 너무 적잖아 그럴 겁니다. 자, 환산 월 차임도 따져 기억하셔야 됩니다. 차임도 환산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증금도 기입니다. 이번에 보실까요? 자, 임대인이 이제 3자한테 임대하여 그다음에 환산 월 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에 그다음에 당시 환산 월 차임간 그리고 차액이 얼마라고요? 2년분. 만약에 처음에 1억이었는데 지금 막 엄청 올라갑니다. 막 2억, 3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2억으로 전세 주거나 3억으로 전세 줬을 때는 어떻게 됩니다. 이건 이제 월세로 바꿔서 얼마라고요? 2년분에 바로 금액을 손해배상을 또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계산해봐라 그러면 상당히 좀 복잡할 수 있는데 하여튼 여기는 이제 3개월분이다. 2년분이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 아래 이제 디귿번에 보시면 이제 바로 이제 우리 임차인이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기업번도 아니요, 님번도 아니요, 아니면 있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디귿이 가장 커. 그러면 바로 디귿이 적용. 그러니까 요 셋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자,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디귿번에 보시니까 임대인이 목적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로 인해서 갱신 거절을 당했는데 그 임차인이 입은 손해, 아마 중개보수나 이사비용,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이사 가서 더 크게 부담했다는 비용,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손해액을 부담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뒤에 마지막으로 이제 7번 정도에서 이제 갱신 거절됐을 때 임차인 요청할 수 있는 정보가 나중에 누가 살고 있는지 보겠다. 자, 그런 것들도 이제 여기는 정보 제공을 통해서 그리고 공개 요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임대인이 안 살아.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겠다. 라는 규정이 동그라미 7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확정일자 언제 부여됐는지, 보증금 얼마인지, 차임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다 열람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자,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해놓고 이제 우리 4번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점검을 좀 해놓으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요 대항력이 아주 중요하니까 대항력 언제 생기는지, 그리고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배당은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여부로 점검을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